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주부길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반미 선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반미 선동을 한다는 것은 정권도 끝나간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정권이 반미 선동에 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하고도 협의 없이, 북한과도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금 북한 관광을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잘못하다가는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일부가 금강산과 개성에 대한 이 개별 관광 추진을 공식화했지요. 통일부는 20일 개별 관광 참고 자료를 배포했는데요.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비영리 단체인 사회단체 중심의 관광 목적의 개성과 금강산 방문, 한국인의 제3국 여행사를 통한 평양과 양덕, 원산, 갈마, 삼지연 같은 북한 지역 관광, 제3국 여행사의 외국인 남북 관광 프로그램 등의 개별 관광 형태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그러면서 금강산 관광 중단 후에 강원 고성군의 경제적 피해액이 약 4,300억 정도 되는데요. 이 금강산 관광 재개를 그것 때문에라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통일부 당국자는 가장 희망하고 우선순위로 두는 건 뭐냐? 삼국을 경유하는 게 아니라 남과 북이 직접 연결해서 관광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호응하고 유엔군 사령부로부터 군사분 개선, 그러니까 MDL 통과 이 허가가 나게 되면 가능해진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이 북한 관광 형식을 중국의 여행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습니다만은 통일부는 남북 직접 거래를 통한 관광 형태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광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북한 측하고도 전혀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남쪽에서 금강산이나 개성으로 직접 가는 육로 관광이라든지 제3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이렇게 관광으로 가려면 또 외국인의 남북 연계 관광 이걸 하려면 당연히 그 어떤 방법을 하더라도 확실한 신변 안전 보장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생각조차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신변 안전 보장책에 대해서 북한이나 중국과 사전 협의를 한 흔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사 가능은 있을까요? 역시 희박합니다. 북한이 2월 말까지 금강산 지역의 남측 시설물들을 철거하라 이렇게 지시가 있었죠. 요구가 있었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금강산 육로 관광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 중국 같은 제3국을 경유하는 관광 역시 북한이 비자를 내줘야만 가능한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협의할 의사조차 전혀 내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은 심지어 금강산 시설 철거하고 관련해 가지고 대화를 북측에 요청을 했는데 그마저도 만남 자체를 거부했거든요. 다른 대화들은 물론 완전히 차단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일단 대북 관광 의사를 내비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절대 가능할 것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만약에 중국을 통해서 북한 관광을 간다. 그러면 일단 베이징에서 평양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평양에서 금강산까지 버스로, 육로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같이 도로가 잘 돼 있으면 한 2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고 비행기가 돼 있다 그러면 한 3-40분이면 갈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육로 상황이 4시간에서 한 6시간 정도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결국은 남쪽을 통해서 올라가면 금방인데 육로 관광을 북한에서 진행하려고 그러니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결국은 유엔 사령부의 허가 없는 금강산 관광, 개성 관광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그런 개별 관광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유엔 제재는 물론이고 미국의 독자 제재도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의 뜻과 관계없이 대북 관광을 진행하겠다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개별 관광이라도 대북 협력 사업일 경우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곳이 하나 있죠. 그게 바로 한미 워킹그룹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별 관광이 이 한미 워킹그룹의 협의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남북 대화 제기라는 꿈에만 부풀어가지고 일방적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의 생각은 다릅니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 정부가 추진하는 남북 협력 사업이 한미 워킹그룹의 협의 사항이라는 걸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이런 미 국무부의 견해에 대해서 한국 정부도 동의했다. 이 사실까지도 확인했습니다. 더불어서 문재인 정부가 이 남북 관계 우선론에 입각해가지고 독자 노선을 본격화하고 있는데 이건 미국의 협조 없이는 지속 가능한 개별 관광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거 역시 미국 정부는 분명히 밝혔습니다. 또 미국이 유엔 대북 제재 및 독자 제재를 근거로 이 개별 관광에 언제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왜 그러느냐? 관광객이 북한에 들고 갈 물품에 대한 승인을 하는데도 미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현재 미국은 수출 관리 규정에 따라서 미국산 물품이나 부품 기술이 10% 이상 포함된 물건을 북한에 반입할 때는 미국의 승인을 거쳐야 됩니다. 또 유엔 대북 제재 결의 2087호도요. 대량 현금을 북한에 갖고 들어가는 거 이거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광객들이 자연스럽게 소지할 가능성이 높은 스마트폰, 카메라, 노트북, 태블릿 PC 이 휴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관광의 제재 위반 소지를 없애려면 미국 측하고 신뢰 및 협조가 필수적인 겁니다. 그래서 해리 해리스 대사가 16일 날 외신 간담회에서 뭐라 그랬느냐? 한미가 워킹그룹 등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과 방북 경로 같은 것들을 긴밀히 논의해야 된다고 강조한 겁니다. 만약 이런 대북 사업이 미국하고 협의 없이 진행된다 그러면 당연히 대북 제재 위반 사항으로 한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의 대상이 됩니다. 해리스 대사가 이렇게 한미 양국 간 논의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미국 정부는 지극히 상식적인 것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해리스 대사가 이렇게 발언한 것이 오히려 한국 측을 위해서 하는 발언이라고 미국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개별 관광은 유엔 제재 위반 사항은 아닌데요. 관광객이 반입하는 물품이라든지 현금 같이 오해를 부를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대북 제재는 국무부가 담당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재무부가 관할합니다. 외교를 하는 국무부는 카운터파트인 한국 정부하고 호흡을 맞춥니다만은 재무부는 요건이 충족되면 곧바로 제재를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측이 협의도 없이 대북 관광을 하게 되면 자칫 재무부의 즉각적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카운터파트인 국무부가 또 해리스 대사가 그렇게 발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한국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리스 대사에 대해서 집권 여당을 비롯한 여권은 기피인물이라고 그러면서 공격하고 있죠. 또 대북 사업에서 한미 간 이견을 조정하는 한미 워킹그룹을 신조선 총독부라고 비난했습니다. 정부는 해리스 대사를 초치하고 사과를 요구해야 된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게 외교에 대해서 얼마나 무식하면 저런 말이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도 20일 날 논평에서요. 주재국 대사가 내정 간섭에 가까울 정도의 정치적 발언을 일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고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외교에 관해서 문외한이라는 걸 이번에 또 시인한 거죠. 반면에 미국 정부는 해리스 대사를 전적으로 신뢰한다 그러면서 남북 협력이 반드시 비핵화와 진전, 보조를 맞춰서 진행되도록 한미 워킹그룹을 통해 조율하고 상의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한국이 지금 정면 충돌로 가고 있는 거죠. 특히 해리스 대사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들에 대해서 미국은 상당히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CNN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해리스 대사를 향해서 코털이 일본 순사 같다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가장 기이한 비난이라고 하면서 이건 인종차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맹국이 아니어도요. 수교국의 외교관에 대해서 존중과 배려를 하는 것은 외교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과 여권이 앞장서 가지고 미국 때리기에 열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판들이 미국 내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8일 날 미국 시간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하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2032 올림픽 공동 유치를 밝혔죠. 그것에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그림의 떡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문 대통령의 대북 구상에 대해서 공상가적 이런 상상이다.
그러니까 어리석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온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북한은 한국과 대화하는 것을 거부하고 경멸과 모욕으로 찬 관영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 이런 말도 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대학생 오토 온비어가 어째서 평양 방문 중에 포스터를 떼었다는 혐의로 감옥에 갇혔다가 혼수 상태에 빠져 미국 귀국 직후에 숨졌는지 기억하라.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대북구상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한마디로 사실상 불가능한 헛된 꿈을 문재인 대통령이 꾸고 있다는 질책인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여권이 이렇게 해리스 대사를 앞세워가지고 미국 때리기를 하는 이유, 그러면서 반미 선동에 나서는 이유가 과연 뭘까 하는 겁니다.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문재인 정권과 여권이 이렇게 반미 카드를 직접 쥐고 날뛰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만큼 지금 문재인 정권이 조급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4월 총선에서 압승은 물론이고 또 완전히 그냥 이 선거의 분위기를 좌우해가지고 국회 의석수를 장악하는 거, 이거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절대적 과제입니다. 민주당과 공조 가능한 여권 세력이 전체적으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 거, 이게 지상 과제입니다. 그래야 그들이 원하는 사회주의 체제로의 개편이 또 전환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분의 2까지는 못 가더라도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래야지 전국 장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렇게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특별히 문재인 정권이 그렇게도 내세워온 남북 평화 체제가 저만 지금 물 건너가 있잖아요. 이런 상황이니까 이걸 복원하지 않으면 이 선거에서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는 지금 판단이 선거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시급합니다. 경제도 상황이 좋지 않은데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워왔던 남북관계마저 곤두박질 친다 그러면 문재인 정권의 미래도 닫힐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조급한 악수를 두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억지로라도 남측 관광객들을 북으로 보내면서 대화의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런 욕심에 우리 국민들은 아무 안전보장책도 없이 언제든지 인질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끌려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냐? 문재인 정권이 이렇게 남북관계를 과속하는 이유, 그게 뭐냐면 4월 총선 때문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최대 지적인 남북평화체제 도래를 또다시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지금의 과속을 불러오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지금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뭐든지 다 할 기세입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의 차가운 눈총에도 불구하고 패스트트랙 입법을 강행했고요. 또 검찰 조직을 쑥대밭으로 만드는 수사 방해까지 눈 하나 깜짝 않고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관점에서 4월 총선에서 승리를 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김정은에게 잘 보임으로 인해 가지고 남북 관계를 되돌리려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남북 관광 문제를 저렇게 과속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한미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선수치고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본질적인 이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한미 관계가 최악으로 흘러가면서 미국과 되돌릴 수 없는 갈등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권 자체의 위기도 함께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이걸 감지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권이 선수치면서 반미 선동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미국과 위기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먼저 치고 나가면서 명분이라도 챙겨보려고 하는 의도에서 반미 길로 나서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분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미 문재인 정권이 저질러 놓은 대북제재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4월 총선 이전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적용해가지고 한국 경제를 나락으로 밀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경고를 문재인 정부도 감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초부터 미국 측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만은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아예 차제에 반미 길로 나서면서 미국의 간을 보려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한미동맹 위기는 의외로 빨리 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한미동맹 위기는 한미 간 갈등 문제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미북 간 비핵화 협상이라는 제3의 변수 때문에 갈등이 격화될 수도 있습니다. 우선 3월에 실시 예정입니다만 한미연합 군사훈련만 해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북한 압박 차원에서 한미 군사훈련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문재인 정부는 오히려 완전 중단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엉뚱하게 한미 군사훈련이 갈등의 강력한 요소로 부각하고 있는 셈입니다. 문제는 이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전시작전권 이양과도 맞물려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문제가 한미 간의 간극을 벌리는 요소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북한이 우주선을 쏘아 올린다든지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도발을 한다 그러면 이때는 정말 한미 간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수 있습니다. 이미 한반도를 둘러싸고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미국은 언제든지 대북 군사 옵션을 진행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미국이 문재인 정부에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갈등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광 문제로 불거져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반미 선동에 직접 나설 정도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그만큼 한미 동맹의 위기도 깊어졌다는 것이고,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문재인 정부에 대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신뢰도도 그만큼 추락했고, 이제는 한미 동맹을 위해서라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손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지금 상황을 딱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밤이 깊었는데요. 이렇게 밤이 깊었다는 것은 그만큼 새벽이 다가와 있음을 뜻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YTimes 논평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